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의 재해에는 실제 당사자인 손병준 씨가 직접 참여해서 당시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왔어? 형 같이 왔어요. 왔어? 형 오늘 바람도 좋은데 배 하나 타죠? 아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힘들어. 배를 타야 된다니까요. 몸이 좀 안 좋아, 컨디션이. 세트까지 다 차려봤어 지금. 그러면 니네 타고 있어. 그럼 저희 둘이 먼저 타기 시작할게요. 그래. 형 저 배 두 대로 타면 돼요. 그래. 내 시간 나면 내려가 볼게. 형 먼저 탈게요. 그래. 형 이거 타야 돼. 이거 탈게. 그래. 가자. 아이고. 그날은 저기 클럽 오픈 준비를 위해서 장비를 전부 내놓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소하고 이제 장비 점검하는 과정에 친구하고 후배가 와서 배를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니네 타라 하는데 같이 타자 그랬는데 너무 몸이 힘들었고 그날 청소를 많이 해서 그 상황에서 뭐 친구들 배 타는데 배 내려주고 친구 타는 거 보고 있다가 바람이 좋길래 강습용 장비로 한번 나갔다 온다고 마음을 먹고 나갔어요. 나갔다 오다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축구하는 사람이 축구공 보면 축구를 하고 싶듯이 서핑 타는 사람도 이제 강이 있고 바람이 부니까 제 배가 아니래도 강습용 갖고 시험 삼아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계기가 어떻게 사고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강습용 장비로 충분히 탈 수 있을 만한 바람이었는데 나가 보니까 막상 바람이 더 심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람이 너무 셌고 기온차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제일 중요한 건 장비 점검이에요.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일하고 보드가 분리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물에 빠졌을 때 제 보드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드가 바람에 밀려서 보드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디를 빨리 가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았는데 수중보 옆에 난간이 있었는데 글로 헤엄쳐서 갔죠. 헤엄쳐 가는 거리가 한 5분이면 되는 거리였는데 그날 파도가 세고 바람이 센 관계로 한 20분에서 30분 걸렸는데 그 상황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제일 첫째로 생각난 게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집에 가장 장남이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생각났습니다. 겨울에는 산 조심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고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당한 거는 아직도 집에서 모르고 계세요. 이제 몸이 좀 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팔굽혀펴기 정도였는데 그거를 아마 한 1000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바람이 한 13m에서 14m 정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또 눈발이 날렸어요. 눈발이 날리고 그래갖고 상황이 되게 심했습니다. 날씨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던 친구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에는 익숙한 그들이었지만은 이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저어도 계속 제자리인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가 이제 패들링으로 왔습니다. 보드 위에 엎드려서 노를 잡고 와야 되는데 노가 없는 관계로 급한 나머지 이제 손으로 패들링을 왔는데 그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친구도 거기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있는 데로 올라와서 같이 있게 됐죠. 아유 고생했다 여기 왜 왔냐 그냥 경찰에 연락을 하지 그랬더니 친구가 나도
널 위해서 왔다. 근데 어떻게 왔는데 나 또한 이렇게 돼서 참 이게 우스운 일이다. 그러고 웃었어요. 일단 앉아서요. 보드를 저을 로도 없고 물살은 워낙 세여서 어차피 보드에 의지해 두 사람이 그곳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마저 물살에 떠나가 버리고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공가을 이용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추를 더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일단 올라왔을 때 막 팔이 얼려 오래갖고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몸을 비벼서 연을 해주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친구랑 같이 또 팔굽혀펴기를 했죠. 거기서 그러다가 계속 몸 비비고 꼬집기도 하고요. 뒤통수도 이렇게 때리고 그랬습니다. 물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익사나 동사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구조정이 왔는데 물살이 너무 세고 바람이 쎄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 FRP선이라고 해갖고 보드가 부닥치면 깨집니다. 그래서 그 배가 제 생각으로는 위험해서 못 들어왔던 것 같고 그쪽에서는 계속 말을 시켰어요. 말을 시키고 좀만 기다려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구조대가 와서 구할 거자고 계속 와서 맴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서운한 느낌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왔다가 들어오지 못할 상황인데 계속 우리를 위해서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형 괜찮아? 형! 여보세요? 119죠? 형이 잠실대교 수중보 밑에 떠내려갔거든요?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예, 어디라고요? 잠실대교 아래 수중고 밑에 난간에 사람이 고립됐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소방차 출동합니다. 사팔이 어디고 어디며 사인이 어딘지 성심바람. 야, 저기 두 사람 있다. 아유, 왜 대단히 이렇게 탔는데 이거? 바람이 너무 불잖아요. 또 물살도 세고 보트 뭐? 뛰어가지고 접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보드는 내 생각에도 저 도저히 접근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을까? 헬기는 어떨까요? 헬기로 구조 요청을 한다 해도 저 헬기가 지금 바람이 강풍에다가 더군다나 저 다리 난간 때문에 저공 비행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맞아요. 그럼 잘못하면 헬기 추락할 우려도 있고. 그 다리로 뭐 대장이 한번. 아, 내 생각에도 거의 동감인데 저 다리 위에서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구조 로프로 구조한다면은 좀 가능하지 않겠어 보기에도.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은 저 다리 위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죠. 다리 구조차로 빨리. 가죠 그럼. 자, 빨리 저 고인목 가져오고 가가지고 노프 가져오고 노프 고인목 기기설 저 안전벨트 착용하고 구조 준비하고 내려가가지고 천천히 저 안전검사서부터 확실히 하고 요 구조 저 비나 하나 하나서부터 확실히 잠겼나 확실히 걸렸나 전부 다 한 다음에 준비 완료되면 준비 완료고 그리고 내려가다가 높을 던져줘야 되니까 이 거리가 10m가 넘는다고. 그래서 적당한 위치 가면 정지하고 무전기로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면 내가 정지 신호 받고 정지한 다음에 그 높이를 정확히 던져주라고. 그래 거기서 잡은 다음에 손짓해가지고 당겨라. 해가지고 당긴 다음에 하여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니까 확실하게 구조해가지고 구조할 수 있도록. 첫째 그 요구 조정을 내려가다가 이 운동도 좀 시키고 안정을 시키라고 구조한다는 거를. 출동한 대원 중에서 지원자가 내려갔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엔 미리 확보한 로프의 한쪽 끝을 사고 현장의 손병준 씨와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잘 잡아줘야만 구조대원이 현장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로프가 채 미치지 못하고 강물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했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구조대원이 내려섰습니다. 그리곤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안전벨트가 채워졌습니다.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안전모도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급류가 흐르고 있었고 게다가 사고 현장에서 다리 위까지는 10여 미터가 훨씬 넘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됐음. 47. 구조대가 난간에 내려왔을 때 저부터 올라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일단 그 친구보다 덜 추웠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서 친구부터 올려보냈죠. 올려보내고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도는 그 올라오면 난간에 위를 다리 난간을 보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머리 부딪힐 확률이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그 안전하게 이쪽을 보고 서서히 올라오기 바람. 지나서부터 내리고. 다시 두 번째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구조대원과 남은 손병준 씨가 함께 끌어올려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수직으로 바로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고 자칫 실수라도 하면 두 사람 모두 다시 급류에 휘말려 버릴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한쪽 손으로 요거 저 완전하게 좀 안아주고 천천히 올라오기 바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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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정지. 올리고 그래 조절. 일단 그렇잖아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올라올 때 약간 겁이 났었습니다. 겁이 나고 다리 위로 다 올라왔을 때는 올라서 딱 육지에 딱 발을 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나는 게 모포를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앰뷸런스에 태워서 병원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클럽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저희 클럽으로 와서 친구한테 고생했다 그러고 맥주 한 잔 먹고 잤어요. 고생했다. 진짜 형 오늘 죽을 뻔했어. 야, 근데 얘는 왜 뭐 하려고 왔냐? 노도 안 갖고 노를 갖고 왔어야지. 그래갖고 아이고. 사고가 난 지 3시간. 그리고 119 구조대가 도착한 지 30여 분 만에 두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된 것입니다. 둘다 구조됐잖아. 와서 고마웠는데 노를 갖고 왔어야지. 뭐 하려고 왔냐? 우리한테. 형은 저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네가 전화했어? 예. 생명의 은인. 잘했어. 앞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장비 점검을 좀 철저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기후 체크를 좀 신중하게 한 다음에 서핑을 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요즘 손병준 씨의 윈드서핑은 본격적인 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병준 씨의 장비를 점검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신중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손병준 씨는 무엇보다도 큰 믿음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준 친구와 119 구조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줬던 사람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병준 씨는 또다시 바람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입니다. 바람아?
어린애들의 사소한 장난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3살박이 아랑이의 장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랑아 문 좀 열어봐. 장난하지 말고. 아랑아. 엄마하고 오빠 들어가야지. 아랑아. 아랑아 문 좀 열어봐. 어서. 장난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 2개만 이렇게 잠겼으려니 생각했지 잠금 장치가 잠겼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우리는 거의 그 홈통을 안 눌러놓거든요. 대부분 눌러놓는다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열고서 아이하고 이제 얼굴 마주치면서 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일단은 거기 들어가서 혼자 잠겼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놀래가지고 열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랑아 괜찮아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부엌식탁 위에 엄마 열쇠 놓고 왔거든. 그래서 가자. 그럼 엄마 문 열어줄 수 있어. 밤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아이가 그쪽에 가지 못하고 갈 것 같이 그러다가도 다시 울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은 완전히 이렇게 놀래가지고 애가 새파랗게 질러가지고 막 이러면서도 시키는 거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도 다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오고. 엄마 못해 막 이러면서. 아랑아 괜찮아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여기 엄마 손 좀 잡아봐. 엄마 손 여기 있지? 그래 바로 엄마 옆에 있어. 울지 말고. 그래 괜찮아. 엄마 손 꼭 잡아봐. 그래 옳지. 아랑아 괜찮지? 일단은 아이가 놀래지 않고 안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몸을 접촉하고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손 잡고 그 홈통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손 잡고 얼굴 이렇게 만지고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랑이 엄마 아랑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이거 주면서 좀 달래봐. 고마워 아줌마. 아랑아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 자 우리 아랑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도 앞집에서 갖다가 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이가 놀래고 그랬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저도 받기는 해도 이걸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랬더니 계속 그러니까 애가 막 울고 지치고 그러니까 엄마 물 좀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집에서 물을 갖다가 줬는데 물은 먹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아이가 놀래가지고 잘못될까 봐요. 경기하고 막 이러면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그렇다는 소리를 주위에서도 많이 듣고 엄마도 그 순간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주위에서 그 열쇠 하시는 분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그 책자를 보고 열쇠 연락을 한참 후에야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안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문을 이렇게 뜯어내기 전에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시간은 어두워지지 안에서 아이는 계속 울고 있지.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눈물 이렇게 날려고 그러는데요. 아랑아 이렇게 물 마셔. 마셔봐. 뭔 냄새가 나는데 무슨 뭐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렌즈 위에 보리참을 올려놨어요. 아나운서 원서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아파트인데요.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빨리 좀 꺼내주세요. 아주머니 진정하시고요. 거기가 어디죠? 여기 박달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예요. 우리 애가 오늘 집안에 갇혔어요. 제발 좀 와주세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지 어둡지 아이는 계속 울고 있지. 그러다가 그 위에 계신 분이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그분도 당황해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나중에 났나 봐요. 그래서 119로 연락을 하라고. 불안 출동. 대동산 간내 불안사팔 박달동 무성아파트 109동 902호 어린이 갇힌 사고 사체. 우리 애가 지금 혼자 갇혀 있어요. 예, 진정하시고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려고 그냥 켜놓고 그냥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발 좀. 예, 알겠습니다. 계룡산 여기 안 하나. 어떡하지? 아이지 빨리 끓이시오 아저씨. 현장 비착했는데 소불 상황이 우려되니까 반할 때 현장 직근으로 비월시키도록.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고를 받기에는 어린아이가 아파트에 갇힌 단순한 사고로 알고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해서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리차를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얹어놨다는 얘기를 듣고 화재 위험성까지 있는 긴박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보세요? 첫 번째는 그 옆집을 이용해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옆집을 구조하는 방법은 우리 안전성 확보가 어린아이는 물론 우리 대원의 안전성 확보까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배제를 했고 두 번째는 위층에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 시에도 마찬가지고 또 가장 우리가 지지점을 확보할 수 있고 로프를 걸 수 있는 장비가 걸 수 있는 옥상에서 구조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옥상에서 구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구조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건물 전체가 비가 온 뒤라 미끄러웠고 두 번째는 유리로 된 베란다가 저희들한테 장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저희 구조 활동을 구경하시려고 밑에 많이 계셨었기 때문에 낙하물에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저희 구조에 임했습니다. 계룡산 92, 93 여기 계룡산 91 92은 지니프 인명구조에 주력하고 93은 가스레인지 진화에 주력할 것. 가스불 꺼! 계룡산 여기 하나 괜찮아? 박발동 어린이 감금 작업 분할 완료 상황 완료. 엄마 품에 안긴 나랑이를 보면서 집에 있는 딸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맘 편히 안아주지도 못했건만 어느새 훌쩍 커버려 지 애비 걱정까지 하는 걸 보느라면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아이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엄마들이 더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는 아이들만 놔두고 도저히 마음이 놓여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건배.
이번에는 젊은 날 예기치 않게 찾아온 불행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김승재 씨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사업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관계 또 주변의 일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런 이제 몰랐던 얘기들 참 그 기분 좋게 술도 마시고 친구들랑 여러 가지 연원도 했는데 그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순간적이었고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 이 자식은 지금 12시 반이 넘었는데 도대체 집중은 어디 간 거야? 그때 되면 어느냐 안 오겠니 승재야. 기다려봐. 그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른 친구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그 친구 집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날 마침 그 집에 없더라고요. 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집 앞에서 차를 받쳐놓고 잤죠. 자고 있으니까 한 4시 한 20분경 돼. 승재야 일어나라. 4시다. 새벽 4시경 출발해야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대 속에서 그들 셋은 도대체? 예정대로 원주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친구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또 운전도 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 친구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수원산업도로 그쪽에 이제 진입을 이제 막 하는데 그 부분이 S자 그 커브길이었어요. 그 커브길. 근데 그 상당히 과속을 많이 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근데 그 안개가 좀 약간 뿌연하게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형 트럭 그 뒤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추월한 순간 그 원심역에서 미끌려가지고 소방서입니다. 여보세요? 네.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요. 네, 어디쯤입니까? 여보세요? 예. 네, 어디쯤이에요? 예, 수일산업도 안산 쪽으로인데요. 네, 몇 명이나 다쳤어요? 예, 빨리 좀 와주세요. 몇 명이나 다쳤어요? 예, 차에는 4명 보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군함 출동, 수인산업도로 군검무소 지나 1km 지점 군함 출동. 시간이 조금 약간 흘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번 정도 의식을 차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본능적으로 뭐 어떤 그런 잠깐 정신이 깼다가 또 그 핸들이 제가 배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걸 들어 올리는 기억, 그다음 뭐 유리차를 깬 기억, 그 정도의 기억뿐이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구조대는 가장 먼저 구조할 사람의 생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비춰! 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부상자 3명 발생. 응급시 확인 후 연락하라. 의사와 간호원도 조치 대기시키기 바람. 와요. 감착식 대원은 크레인을 작동하고 차를 견인하기 바란다. 사고가 난 차는 운전석이 찌그러진 채 도로의 배수로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구조하기엔 나쁜 조건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일단 구조차 뒤에 장착된 크레인을 이용해서 차를 배수로에서 끌어냈습니다. 내리고 유학카트에 가져와. 장남일 때
구조대는 다시 유압 절단기를 이용해서 차체의 창틀 부분을 자르고 지붕을 걷어냈습니다. 구조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특수 장비들은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구조할 때 매우 요긴하게 쓰입니다. 계속 지켜라. 계속 들어. 계속 들어. 사고차는 부딪힐 때의 충격으로 심하게 찌그러져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유압 스프레더 장비를 이용해 강제로 차문을 벌려야 했습니다. 작동. 자, 앞에 운전석을 벌려. 승재 씨를 구조하기 위해 다시 유압 스프레더로 운전석을 벌리고 절단기로 배를 누르고 있는 핸들을 잘랐습니다. 구급요원 들것까지 와. 이송하자. 자, 다리 잡고. 차 밖으로 구조된 승재 씨는 배 부분과 엉덩이 뼈가 심하게 손상된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압박 붕대로 배와 엉덩이를 감싸고 들것에 고정시키는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빨리, 빨리.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저기 119 구급대원입니다. 예. 지금 환자 둘 중에서 한 명은요, 뇌를 다친 것 같고, 한 명은 지금 엉덩이 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 간단히 지금 응급 저기 처치를 해가지고 지금 안에 지금 병원으로 지금 그 후송 중이거든요. 119 구급대원이. 예, 고맙습니다. 결국 승재 씨와 친구 한 명은 중상인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나머지 친구 한정균 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원이 환자 어디가 나간 것 같아? 장난만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 지금 뭐 배 피도 좀 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장갑막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췌장도 모르겠어. 하여튼 좀 잘 좀 살펴보자고. 냈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갑막이 터지고 그리고 복강에 피가 굉장히 많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지혈을 위해서 장갑막을 봉합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후복막에 혈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그 치골이 상하지가 다 이 골절이 된 관계로 그래서 아마 후복막에 혈종이 고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앞으로 약 한 10주 이상 안전가려하고 치료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승재야, 정신이 드냐? 여기가 어디야? 중환자실이야. 근데 이게 맨날 변하기냐 그래? 응? 중환자실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사고가 이제 났다라고 이제 알 때죠. 근데 사고 나고 그때 그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사고 그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어떤 꿈같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마음이 잡잡한 그런 심정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꼭 꿈만 같습니다.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 친구 병실을 들려봤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또 좋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승재 씨는 119 구조대 신속한 출동과 구조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 정균 씨의 죽음은 평생 짊어지고 갈 멍해로 그에게 병원에서 남겨졌습니다. 나올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었는데 같이 이렇게 밖에도 다시 보고 그러니까 다시 뭐 태어난 기분이었죠. 그리고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항상 뭐 죄를 지는 마음이죠. 그래. 잘 있었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식이 힘드시죠? 친구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금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천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생각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되리라고는 진짜 일단 생각 자체도 안 났지만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자기가 뭐 다치는 거는 일단 둘째치고 상대방에 피해를 준다는 거, 그쪽이 그 피해자 측이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어떤 구성원이 있으면은 거기까지도 피해가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하나 뭐 다쳐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대가를 받아들여야겠지만은 그 피해를 줬을 때 그 상황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그 상대방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재 씨가 사고를 당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그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재 씨는 이제 다시 얻은 삶의 하루하루를 새로운 각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8월 2일 날 그 공장 전체에 이제 전기를 수선하느라고 동력이 다 나가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 갖고 주로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그냥 가게 된 거예요. 평소에 산에 자주 가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자주라기보다는 이제 휴가 때 긴 기간 비었을 때 이제 가보기도 하고 주로 그런 편입니다. 설악산도 한 서너 번 가봤고 대청봉까지 다 등반해봤고 그 다음에 지리산도 종주코스로 해서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혼자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판단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땀 좀 식히고 이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높이가 한 2, 3m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은. 그래가지고 이거 뭐 떨어져도 그냥 사뿐히 내려앉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비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탈이 돼 있는 거죠. 물속으로 퐁방 쳐박히면서 안경이 다 날아갔어요. 탁 떨어지고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가 아파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진짜 가족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그때부터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 내려올 때도 사람이 없었고 결국은 나 혼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살려면은 어차피 내가 살려면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배낭을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잘랐어요. 배낭끈을 잘라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면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낭을 찢었어요. 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매서도 보냈어요. 김밥 먹은 걸 다 안 버리고 배낭 속에다 쓰레기를 다 넣었으니까 비닐봉지를 뺐어요. 거기다가 1,000원짜리 몇 장을 넣은 것 같아요. 쓸 게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불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던졌어요. 제가 떨어진 시간이 한 2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떨어지자마자 시간을 봤어요. 그때 시간을 확인해야 내가 얼마든지 시간이 경과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보온병에다가 이 안 움직이는 팔을 가지고 칼 가지고 사람 살려라고 옆에다 썼어요. 그리고 날짜하고 시간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버리고 그 뚜껑 여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돈 다 하고 이 생각도 있어. 내가 죽더라도 나는 발견이 돼야 되니까 내 시체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던졌어요. 내가 탈진을 해가지고 구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치는 것도 계속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간격으로.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저쪽에서 왔다 요만큼 올라갈 때 그 간격이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 잡고. 도와줘! 살려주세요! 알렸어요! 알렸어요! 그 헬기 조종사가 똑같은 코스를 서너 달, 몇 달 비행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있더라 하면 그 사람도 물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죽은 다음이죠. 제가 꼼짝 못했을 때.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암만 생각해도 내가 발견이 되려면 여기 사람도 자주 안 다니는 데니까 발견이 되려면 나를 알려야 되는데 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뭇잎으로 연기를 피워 조난 사실을 알리려고도 했지만은 전날 내린 비로 나뭇잎이 축축하게 젖어 불이 붙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소리지? 글쎄 말이에요. 사고 났나 무슨 본데? 일이에요? 글쎄. 뭐야? 어디에요? 거기 어디 있어요? 어디야? 야호! 가만 있어. 사고 났나 봐. 우리 피민인데 알지? 이것 좀 받아봐.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같이 피민인데 따라오라고. 조심해요. 들리는데 처음에 몰랐고 올라갈수록 그 이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배낭 미고 가던 배낭은 안 사람한테 맡겨놓고 뛰어 올라갔었죠. 어디가 아픈가 물어보니까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이거 사고 나구나. 딴 데 내다 보니까 발목이 아프다 그러더만요. 그럼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 뭐 구급약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정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람들을 데려올 테니까는 좀 참고 기다려라.
이제 우선 제 연락처를 그분이 갖고 가셨어요. 그럼 연락이 돼야 되니까 제 수첩을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내려가시고 기다리라고. 저도 솔직히 그 상황에서도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내려갔다가 남의 일이다 이것이요, 진짜. 연락만 하고 또 픽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사고예요, 사고. 누나 전화 좀 있다. 전화. 예, 전화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19죠? 예, 사람이 떨어졌다고요? 예, 사고 현장이 어딥니까? 송추 유원지, 송추 폭포요. 현 시각 구읍출동 장면 송추 유원지 송추 폭포 조난자 발생 구출동. 조금 있으니까 소방대에서 119 구급 거기에다가 이제 차가 들어왔더만요. 그래가지고 주민 몇 분하고 소방대원 2분하고 허리가 다쳤는지 이렇게 누워서 꼼짝을 못 하고요. 급자가 바위 중간에 걸렸는데 암벽 전문가 2명이 필요하니까 2명만 더 지원 바람. 허리를 다쳤으니까 이분들이 쉽게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허리를 다쳤으니까. 그게 참 그분들이 처치를 처음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처치를 참 잘해주세요. 굉장히 신중하게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거기서 그분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자가 허리하고 다리를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들 것을 자위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사람들 몇서 내려가서 저 밑에서 받도록 하고 위에서 나무에 이제 자위를 걸어가지고 하강을 제가 시켰죠.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산길을 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계곡을 택해서 내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졸려요? 졸지 마세요. 네? 집이 어디예요? 동대문이요. 동대문이요? 예. 동대문에 누구 계세요? 동생도 있어요? 예. 직장 다녀요? 예. 회사 이름이 뭐예요? 시계회사에 컴퓨터 다닙니다. 아, 컴퓨터 하세요? 예. 컴퓨터 잘해요? 예. 성. 네? 자, 잘 부탁해요. 빨리. 그렇게 최희철 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지 며칠 후 신고자 최귀동 씨는 계곡에 버려졌던 그의 소지품을 챙겨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한 최희철 씨가 이번엔 최 씨를 찾아감으로써 낯선 계곡에서 맺어진 인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 그럼 직장은 지금 좀 완도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 서로 내왕도 하고 그렇게 지내세요. 반가워. 진짜 반갑네.
새 생명 같죠. 다 새 생명이죠. 다 그렇잖아요. 제 식구 다 그래요. 민정이가 자라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30살에 다시 태어난 아비가 있었기에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음을, 그리고 거기엔 남을 위해 말없이 손 내밀 줄 아는 넉넉한 이웃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